여기 모든 것이 질서라는 이름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맞는 면역주사. 하지만 그 주사는 눈앞의 세상을 잿빛으로 흐리게 하고 감정을 억제시켜 아름답다, 사랑한다처럼 추상적인 말들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된 단어를 지부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주사가 무엇을 지우고 어떤 것을 빼앗아가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감정을 감금시키고 있습니다. 대파멸 이후 세워진 이곳 커뮤니티. 전쟁도 고통도 시기와 증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와 진실을 거세시킨 완벽한 통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색도, 감정도, 개성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마저 임무해제라는 단어 아래서 조용히 소멸됩니다. 이 공동체는 평화를 얻기 위해 감정과 기억, 인간성의 가장 깊은 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안에 남들과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색을 보는 조나스. 그의 숙명이 이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곳에서 사랑은 금기어입니다. 아이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잉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정된 전문 출산 산모를 통해 태어나고 시스템이 배정한 부모에게 입양됩니다. 부부와 친구 또한 자연스러운 인연이 아닌 시스템이 지정해준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성년식 겸 졸업식이 시작되고 수속 원로가 완벽한 조화를 읊조립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회, 하지만 진실을 말할 필요 없는 사회. 완벽한 통제의 아이러니가 그 속에 숨겨져 있죠. 드디어 지기가 불리기 시작합니다. 피오나는 보육사의 역할을 배정받습니다. 애셔는 무인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하지만 조나스의 번호는 끝내 풀리지 않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조나스를 향합니다. 그제야 수석 원로가 말합니다. 조나스에게는 평범한 직위가 아닌 특별한 운명이 주어졌다고. 뛰어난 지능, 흔들리지 않는 용기, 맑은 통찰력,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이 네 가지를 가진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기억 보유자가 됩니다. 모두가 조나스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축복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실패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임무 해제의 명분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대가만이 주어집니다. 조나스는 공동체의 5가지 금기를 유일하게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특권이자 인간성의 잔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열리는 새로운 세계. 조나스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스승인 기억 전달자와 마주합니다. 양 손목이 맞닿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나스는 처음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눈을 느낍니다. 차갑고 투명하고 현실적인 감각, 그리고 썰매를 처음 경험합니다. 속도감, 바람, 자유. 그 모든 감각이 몸을 휘감고 설원을 내달려 돋아는 작은 오두막.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시가 없는 진짜 행복의 웃음. 눈을 떴을 때 이 낯선 따뜻함, 이 진짜 감정들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겨울이 사라진 이유, 눈이 금지된 이유, 과거의 기후가 통제라는 이름으로 지워져 왔다는 사실을. 첫 수업을 마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조나스. 운명처럼 집으로 오게 된 아기 게이브. 조나스는 그 아이의 발뚝에 새겨진 작은 점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조나스와 게이브는 같은 숙명을 타고났음을 감지합니다. 조나스는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느낍니다. 붉은 석양의 빛, 사과의 색, 나무의 초록. 억눌려 있던 모든 색이 조나스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숨기고 있는 진실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잔디에 누워 친구들을 기다리는 순간 조나스는 피오나에게 인공폭포에 피어오르는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오나에게는 여전히 잿빛뿐. 애셔는 정찰 얘기를 들어놓지만 조나스는 그보다 더 짜릿했던 썰매 기억들을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애셔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조나스와 피오나는 식판을 썰매 삼아 금지된 짜릿함을 품은 채 돔 경기장을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금지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조나스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이미 전체 공동체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 외의 사람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조나스는 규칙을 위반하게 되고 그 여파는 곧 스승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스승과 함께 자료를 살피던 조나스는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지도 속 애셔가 말했던 삼각형 암석 기둥, 그리고 기억의 외곽경 개선. 기억 보유자가 이 경계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조나스의 상상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스승은 대답 대신 조나스를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어둑한 공간, 그 한복판 처음 보는 오래된 피아노, 커다란 나무 테이블 위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조나스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음악,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다고 스승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조나스는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맡던 그 주사가 무엇을 빼앗아갔고 무엇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을 느끼지 못하게 했는지를. 스승은 조나스에게 원초적인 울림을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 느껴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과 즐겁게 춤을 추는 조나스. 조나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수석 언론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묻습니다. 조나스는 처음으로 기억 보유자만이 허락된 금지된 선택,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아침 주사 또한 맞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나스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깨닫습니다. 그의 신념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과거의 세상은 아름다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렵꾼들에게 사냥당하는 코끼리. 그 잔혹한 장면은 조나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새벽에 울고 있는 게이브. 조나스는 손목을 맞댄 채 자신이 본 따뜻한 기억들을 나눠주며 달래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나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눈을 뜹니다. 피오나를 향한 감정. 꿈을 꾸고 금지된 행동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조나스에게 스승은 새로운 표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려줍니다. 그날 이후 조나스는 밤마다 조용히 게이브에게 본인이 보고 느낀 것들을 작은 사랑을 담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